여러분 실증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첨단 지능형 로봇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실증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 조사를 10월 20일까지 하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지원 사업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바로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사업명은 2026년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이고요. 내년 1월, 2월에 정식 공고가 나오는데 지금 하는 것은 수요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자세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내년도 1월, 2월에 정식 공고가 나옵니다. 그때 공고가 나오는 그 공고를 할 때 사실 좀 수요가 많은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도 하고 싶겠죠. 그런 면에서 수요조사를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조사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 중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구나 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은 좀 우리가 더 예산을 태워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조사를 미리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여러분이 수요조사에서 선정이 됐다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부분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은 아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공고에 있긴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 요거는 제가 저희 링크를 따로 한번 안내 드리고 우리 엔지니어 TV 그 영상 댓글에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컨소시엄으로 신청한다는 겁니다. 즉 수요자, 공급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0월 20일까지니까 제가 볼 때 관건은 이제 수요자라고 하면은 적절한 검증된 그런 공급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거고 또 공급자는 좀 더 사업성 있는 이제 그런 또 수요자를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는 게 가장 또 관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은 제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문제를 저도 일찍이 느끼고 이런 수요자와 공급자를 좀 매칭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출 기간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요 조사서, 뭐 개인정보 활동 동의서라든지 기타 이번에 각각 그 사업이 한 4가지 되는데요. 그 4가지에 대한 작성 양식과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따로 역시 제가 영상을 한번 뒤에 만들 테니까요. 그때 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그 지원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단년, 즉 보통 지원 사업이 1년이죠. 그래서 1년짜리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단연 이번에는 총 4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 한 가지가 단연 사업인데 실제로는 이제 26, 27, 총 20개월 2년간의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단연. 네. 보통 우리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4월부터 11월 또는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조 로봇 실증 사업, 서비스 로봇 실증 사업, 그리고 규제 혁신 로봇 실증 사업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공고가 있고 분량이 작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만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링크를 따로 드리면 거기에서 관련 자료는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연 지원 사업은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 2, 3번은 어떤 뭐 단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형태의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단연 사업에서는 대규모 말 그대로 복수의 여러 로봇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통합, 관제, 뭐 시스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는 그러한 실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조 로봇 실증 사업입니다. 제조 환경을 개선하고 제조 업종을 대상으로 개발된 로봇 공정 모델을 실증하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총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가장 수요가 많겠죠. 사실은 예를 들면 용접을 사람이 했다. 근데 용접을 로봇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경우에 국비 최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입니다. AI. 예를 들면은 AI를 적용해서 어떤 자율 제조, 즉 그 사람이 어떤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알아서 상황에 맞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80%까지 지원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요. 총 국비가 이 사업에 대해서 60억 정도가 이제 배정돼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60억에 대해서 얼마를 줄지는 명확히 기재는 안 돼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지원 사업에 봐서 적정성을 보고 주겠다 그런 식의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앞서 여러분 보셨던 그 제조 로봇 말 그대로 산업 현장에서 쓰는 그런 로봇이겠죠. 이번 서비스 로봇은 말 그대로 우리 뭐 생활 주변에 뭐 그런 서비스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총 60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지당 사업 역시 지원 규모가 제한은 없으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상하는 로봇은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또는 어떤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시장을 위해서 만든 그런 로봇도 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뭐 3억이다, 5억이다, 어떤 실증 사업 신청하시겠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실제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 세부 내역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공급자로부터 이번에 살려는 로봇이 이미 판매 중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동종 로봇의 세금 계산서 이런 걸 첨부하면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없는 경우라면요. 만약에 중국에 있어요. 중국의 H1 유니트리 잘 달리죠. 그런 로봇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국에는 아직 그런 로봇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에서 만든 아직 판매되지 않은 로봇 어떻게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이럴 때 바로 그 중국에 있는 유니트리 H1 그런 가격과 비교해서 책정을 해주겠다. 그런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총 분야는 세 가지 분야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로봇 9대 분야, 그리고 기타 서비스 분야, 그리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었고요. 먼저 농업, 물류, 푸드테크, 산업안전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아까 산업이 있었죠. 제조. 여기는 이제 안전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죠? 여러모로 지금 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상당히 좀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특히 안전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한번 예상해 봅니다. 네, 다음은 국방, 사회안전, 재난대응, 의료, 복지, 기타 그 밖에 상기 외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신기술, 신산업, 즉 상기 외에 위에 있는 것 말고 그 밖에 여러분들이 제안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되겠다는 거죠. 지원 유형이라는 게 또 약간 좀 여러분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뭐 산업 안전, 뭐 다양한 농업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공공이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로봇 제조사가 뭐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을 고려해서 공공 확산형 그리고 민간 지역 확산형 그리고 안 보이네요. 제가 비켜야 될까요? 해외 실증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여기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규제혁신 로봇 실증 사업입니다. 나름 구성이 잘 돼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어떤 제조 현장. 두 번째, 서비스 로봇. 다음은 세 번째는 규제가 문제인 곳. 즉, 이러한 규제가, 얼마 전 우리 그죠? 그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 간담회 때도 모 대표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이 한편으로 왜 이렇게 빨리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 발전하는가. 사실 거기는 일단 한번 뭐 풀어놓잖아요. 그죠? 일단 막 한번 써봐라. 막 풀어놓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대처를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기술 개발 면에서 어떻습니까? 실증을 먼저 막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한국은요? 한국은 뭐 나름 이제, 이제 사회 안전망이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하나 테스트하는 것도, 신청해야 되고, 허가 받아야 되고, 정말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좀 약간 과한 경우가 솔직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풀어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규제 발굴형
어쩜 이제 정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는 풀어야 된다. 예, 그런 식의 제안. 그리고 제품 검증형 예, 규제 해소를 위해서 예, 이런 부분의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건 좀 개정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요 세 가지로 예, 규제 혁신 로봇 실증 사업이 있고요. 예, 일단 먼저 규제 발굴형 요거는 최대 6천만 원까지였습니다. 6천만 원까지고 국비 100%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또 스타트업이 2점 가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가점 2점이 작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면 특히 이 부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할 것 같고요. 스타트업의 자격은 7년 이하 그리고 매출액, 연매출액 20억 이하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검증형, 데이터 확보용 등은 각각 과제당 2.5억 원 내외라고 돼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50%까지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규모 융합 로봇 실증 사업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서 1, 2, 3번은 1년짜리 지원 사업이고요. 이 지원 사업은 2년간 지원을 합니다. 아무래도 보다 큰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대규모 융합 로봇이기 때문에 좀 2년 정도는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1년 차에는 개별 로봇을 실증하고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네, 여기까지를 1차 연도로 봤고요. 두 번째가 다종 로봇, 즉 다양한 로봇에 대해서 융합이 되는지 실증을 하고 그러한 것을 거기에 따라 또 문제라든지 개선 사항이 나오겠죠. 그러한 어떤 요구 사항들을 받아서 고도화하는 부분을 진행하겠다.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수행 기간은 24년 4월부터 27년 11월까지 총 20개월을 진행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네,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또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사회적 문제 해결 그리고 국민 체감 실증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각각 예산이 보면은 먼저 사회적 문제 해결은 최대 10억이었습니다. 국비 100%. 예, 상당히 크죠. 예, 10억을 100% 준다. 나름 제가 볼 때 이번 지원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그런 지원 사업이었고요. 국민 체감 실증은 과제당 5억 원이었습니다. 5억 원. 그리고 국비도 50% 지원.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국비 지원이 50%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볼게요. 자, 1단계에서는 그럼 뭘 하는 거냐? 실증 융합 모델을 설계하고 수정을 지원한다. 그리고 개별 로봇 개조 개량 및 수요처를 실증 지원한다. 그리고 로봇 통제, 통합 관제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한다. 요구에 1년 차에 할 일이고요. 2년 차에서는 이 통합 관제가 이미 만들어졌겠죠. 그 안에서 다종,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조사가 다르다든지 어떤 거 안에 OS가 다르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되는지 그런 걸 실증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요구 사항이나 문제 개선에 대해서 고도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계속 나오지만 사실은 규제가 가장 어떤 문제였습니까? 빠른 보급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로봇 어떤 솔루션이 사회에 도입될 때 어떤 규제를 해소해야 되나 또 해소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라. 그런 부분이 2년차의 주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지원 사업 유형은 사회 문제 해결형이 있고 국민 체감 실증형이 있는데요. 먼저 사회 문제 해결형은 중앙 행정기관과 협력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회 문제니까 이제 어쩌면 이제 정부 기관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훈부 연계를 해서 만약에 국가유공자가 만약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동이 불편하시겠죠? 그럼 그런 분들께 예를 들면 휠체어인데 휠체어가 뭐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자율주행이 되는 뭐 그런 부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뭐 감염병 예방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정부 부처와 함께하는 이런 형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뭐 환경이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건설 쪽의 안전 이런 얘기 테마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국민 체감 실증형은 산업단지, 병원, 공항 등의 국민 밀접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대규모 로봇 서비스 융합 실증이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공항, 철도.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공항이 어떻습니까? 공항에 카트, 뭐 예를 들면 카트를 지금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정리하잖아요. 언젠가 카트에 만약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철도, 뭐 컨벤션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로봇이 도입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이미 제가 지금 봐도 이미 아이디어가 막 떠오릅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적절한 솔루션이다, 공급자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아마 이 사업은 뭐 1대1이 어려울 거예요. 수요처는 좀 큰 공공기관이나 뭐 큰 병원, 공항이 될 거고, 아마 공급자는 여러 뭐 여러 기업체의 로봇 공급사들이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안내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발표 자료 그리고 관련 공고들은 제가 뒤에 제 로봇타운이라고 저희 위너스랩에서 운영하는 수요자와 이런 공급자를 매칭해드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제가 사이트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저희가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겠고요. 그 링크는 제가 여기 이 영상 하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 어떤 실적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뭐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이제 뭐 2020년부터 이제 25년까지 한 50억 정도 최종 정부 지원 사업 받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린 적도 있고요. 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 사실은 한 번에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 이런 실증 사업 많이 해봤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알아서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전 사실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이번 영상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하셨어도 일단 제출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한 번쯤 준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러프하게라도 한번 제출해 보시는데 의미를 두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자는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죠? 이왕이면 검증된 공급자가 필요하겠죠. 실제 로봇을 제조하는 공급하는 데는 아직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하게 레퍼런스를 가진, 그러니까 뭐 범용적인 로봇은 많은데 좀 특정 시장에 특화된 부분들은 사실 아직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검증된 공급자를 찾기 힘들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 있는 분들은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발굴해 보겠고요. 또 다르게 공급자도 마찬가지죠. 공급자 같은 경우도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로봇을 많이 좀 쓰게 만들어서 레퍼런스를 만들고 싶을 거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수요처, 좀 사업성이 높은 것, 그런 것을 또 선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급자분들도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요자분들 중에 또 한번 매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타운에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뭐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서 로봇타운 하시면 되겠고요. 그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메인에 가셔서 POC 허브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수요자, 공급자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차주 중 연락 주시면 개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한편으로 잘 알고 활용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활용하시는데 한편은 뭐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이용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그 기업에 또 우리 관공서에 이런 로봇이나 휴머노이드나 무인화를 하면 좋겠다. 사실은 무인화를 확장하면 로봇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있는데 예산이 좀 모자랐던 거예요. 또는 뭐 예산은 있는데 어떤 업체가 잘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럴 때 이런 사업을 이용하시면 어떻습니까?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는 적절한 그 공급자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르게 보면은 공급자는요. 만약 대표님이 로봇에 대해서 휴머노이드, 무인화에 대한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제품을 레퍼런스를 만들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B2B가 그렇지 않습니까? 레퍼런스가 없으면 참 영업이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샘플로 구매해 주거나 또는 현장에서 한번 적용해서 데이터도 얻고 싶고 레퍼런스를 좀 확보하고 싶다, 이런 공급자분들도 많이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